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업체 말고 조만간 또다시 파업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버스회사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그 버스 회사가 530개나 됩니다. 또 이제 버스 운전기사 8만 5천 명 등 이 종사자를 모두 하시면 이제 10만 2천 명이나 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파업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회사가 이 중 절반 정도인 그 250여 개 회사였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임금 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하지 못한 건데요. 이들 회사들이 조만간에 있을 그 임금 협상에서 협상이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이제 파업에 나서겠다 이런 주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제 버스 문제 파업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예. 또 정부가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이 업체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황 기자. 네. 그래서 버스 기사들 임금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버스 기사들 임금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네. 기본급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 이제 휴일이나 심야 수당 그리고 이제 상여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기본급이 중심인 보통 직장인들의 임금 구조와 비교하면 좀 비정상적인 게 사실인데요. 예. 초과 근로를 더 많이 해야 더 많이 돈을 받는 건데 이 때문에 그동안 이제 버스 기사들 같은 경우 하루 12시간 넘는 그런 장시간 노동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파업 예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버스 기사들의 임금 체계를 이 기본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본급을 올린다는 것은 버스 요금을 올리느냐 보조금을 늘리느냐 그 선택의 이슈에 직면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기로 했는데요. 자, 과연 200원 인상하면 노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임금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국토부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그 경기도 버스 회사들이 6월 말까지 뽑아야 되는 버스 기사들이 한 3천여 명쯤 되고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천억 원 정도가 또 필요하다는 게 이 경기도의 계산이었습니다. 예.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올리면 매년 2,500억 원 정도 되는 재원이 확보가 되고요. 여기에 간접적인 그 정부 지원책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이번 사태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결국 정부가 준공영제 등 세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올렸습니다. 자, 김정 기자.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의 버스 파업을 막는 데 급급해서 세금을 붓거나 요금을 올리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세금이나 버스 요금 인상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주 52시간 근무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등은 사실 작년부터 시행됐던 제도들입니다. 이미 예고됐던 일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정부 정책들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인 대안은 세금과 요금 인상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자체의 재정 제한 확대라든지 요금 인상이 그 해결책이 아니었겠느냐, 불가피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버스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 즉 재정과 요금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파업을 막았다 이런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의 시내버스 요금을 많이 대폭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비싸지니까 버스를 시민들이 덜 이용하게 되고 이 버스 회사 수입은 덜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버스와 지하철 같은 경우 이런 대중교통이 우리 사회의 이제 중요한 공공 인프라인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버스 사업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막은 미봉책이라는 겁니다. 버스는 민간회사가 운영하지만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세금 등 재정이 투입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고 세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상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7월이면 주 52시간 근무가 더 확대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시작일 뿐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이번 버스 파업 예고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